에서 권 의원과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며 다만 선물 구입에 쓴 돈이 한 총재 개인 자금인지 통일교 자금인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앞서 3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사를 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33분이 아니라 최소한 1시간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홀로 바다에 들어가 고립됐던 노인을 만난 시각은 새벽 2시 54분. 당초 해경은 이 경사의 마지막 모습이 드론에 촬영된 시각이 3시 27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립된 노인을 만난 지 33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해경은 근무 일지 등을 토대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어제 기존보다 22분 늦은 새벽 3시 49분에 이 경사가 드론에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의 무전 녹취록과 드론 영상을 확인해보니 이 경사가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경사가 노인을 만났다고 보고한 뒤 드론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될 때까지 최소 55분은 있었던 겁니다. 이 경사와의 무전이 끊어진 뒤 해경은 순찰차 예비키도 찾지 못하는 등 구조장비 투입에만 38분이나 걸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이 경사를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해왔습니다. 왜 우리 재석이는 차디찬 바다에서 혼자 몇 시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구해졌냐 이거죠. 해경 관계자는 근무일지만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시간과 오류 발생 경위는 외부 독립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경 자체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외부 독립조사기관은 언제 어떻게 꾸려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지난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유출 피해 규모가 당초 롯데카드가 밝힌 1.7GB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탈취된 정보에는 고객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카드 부정 사용의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를 벌여온 금융당국은 오늘 오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롯데카드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밀린 빚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이 다음 주부터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 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22일부터 새출발 기금 적용 기간과 대상 그리고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이 올해 6월까지 사업한 경우까지 확대되고 거치 기간은 최대 3년,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소식 등에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 중이고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3포인트 상승한 3,427.7에 코스닥은 6.07포인트 오른 851.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높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하루 만에 반등을, 삼성전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코스맥스를 비롯한 화장품주, LG전자와 롯데케미칼, HD 현대인프라코어 강세입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 LNF와 HJ중공업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보티즈 등 로봇주, 제약바이오주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3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아파트 택배 배달에 로봇이 투입됐습니다. 지바현의 한 아파트. 택배기사가 아파트에 설치된 택배 박스에 배송 물건을 집어넣자 이후 작업을 로봇이 맡습니다. 각 집마다 돌면서 물건 배송하는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는 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도착한 로봇. 로봇팔을 길게 뻗어 버튼을 누릅니다. 배송 목적지에 도착하자 로봇은 현관 초인종을 눌러 주인을 호출합니다. 일본의 한 택배 회사가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진행하는 아파트 택배 로봇 배송 실험인데요. 正確にお届けできるかですとか、どれぐらい効率的にお届けできるかですとか、運用のコストがどれぐらいで収まるかみたいなことを踏まえながらですね、今検証を進めております。 업체 측은 배송의 정확성과 비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실용화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에서 인디애나주로 이민 온 알렉스 씨. 아이들과 함께 유기농 채소를 가꾸다가 텃밭에 고향의 국화인 해바라기도 함께 심었습니다. It was 13 feet tall, and then the following year we planted sunflower. It was 15 feet tall, and I was like, this is cool. Let's see how far we can go with this. 키 큰 해바라기를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는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7m로 자란 해바라기는 미국 기록을 세우더니 이듬해 8m, 그리고 올해는 무려 10m 90cm로 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을 묻자 알렉스 씨는 비밀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As far as the fertilizer, I grow organic. It's a lot of compost, but the recipe itself, it's like a family heirloom now. 현재 기네스협회가 기록에 대한 인증을 진행 중인데요. 알렉스 씨는 기록보다 지역 주민들 응원이 더 값지다고 말합니다. I'm glad that I was able to give back because I was accepted by Fort Wayne when we immigrated from Ukraine and we stayed for 30 years and we just love it here. 세상에서 가장 키 큰 해바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이민자의 고국을 향한 헌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금을 사서 보내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수성 난징의 금은방. 한 노인이 들어오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만 위안, 한화 1,900만 원어치의 골드바를 달라고 합니다. 이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사기범들은 이 노인이 돈만 내고 참여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수업료를 돌려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甚至20%在我回款的时候呢，他说我操作失误，被封控还要解除，他说你去买黄金，借给他马上就可以取现。 금은방 직원이 수상하다고 재빨리 눈치챈 배경에는 지난달 겪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급히 금을 구입한 한 노인이 택배 상자가 있느냐고 물어보자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금을 사서 보내면 비싼 값에 판매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금은방을 찾았던 겁니다. 경찰은 관내 금은방을 돌며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만의 작은 섬 푸가드. 주민 마리아 씨는 새벽부터 집안 바닷물을 퍼냅니다. 하루도 걸을 수 없는 몇 시간 동안 지속돼야 하는 일과입니다. Mula pagising namin kaninang mga 4:30 up to 12. Ayun, hindi ang tagal din. 주민들은 차오른 바닷물을 헤치며 걸어 다녀야 하고 바닷물 위로 쓰레기들이 떠다닙니다. 집안 침하와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마을을 덮친 결과인데 이 섬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3배나 빠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 대응 없이는 해수면 상승 문제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That comes mainly from the global north because they are the ones who are highly industrialized and they are the ones who pollute our atmosphere with CO2 and other greenhouse gas. 기후위기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대응하자는 기후 정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푸가드 주민들의 일상은 지구온난화가 미래 문제가 아닌 현재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두 번째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성대한 환영식으로 맞이했지만 영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공수해온 전용 헬기 마린 1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영국 왕실이 머무는 윈저성에 도착합니다. 찰스 3세 부부가 성 밖에 직접 나와 이들을 맞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는 영국 왕실의 상징인 화려한 금도금 마차, 아일랜드 국가 마차를 타고 성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혼식에도 사용했던 왕실의 상징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영국 의장대를 사열했는데 이 환영식에는 영국군 1,300명과 말 120필이 동원됐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영국 비행단의 고개 비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영국 왕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공식 만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외국 정상의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영국 왕실의 관례를 깬 파격적인 예우입니다. This was the second state visit, and that's the first, and maybe that's going to be the last time. I hope it is, actually. 하지만 왕실 주변과 런던 곳곳에서는 트럼프 국빈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We shouldn't treat Donald Trump like a normal president. He is undermining the Constitution an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the United States. He is a threat to the safety and security and prosperity of everybody around the world. 도심에서 진행된 트럼프 반대 시위에는 50개 단체 3,000명이 참여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성남의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이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가게 내부에는 피가 고여 있고 도로에 혈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이 술집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술집 주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얼굴에도 찍히고 팔도 찍히고 어디다 119 와가지고 무게를 다 감아가지고 갔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처음이지. 가해 남성은 사건 당시 산책을 나왔던 시민에게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술집 주인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은 범행 현장에서 도망쳤는데 경찰은 신원을 특정하고 일행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다시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일자리와 진학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했다가 집 문제 때문에 경기도로 옮기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새로 문을 연 초등학교.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새로 신축한 학교라고 했는데 공사는 안 끝나고 아이들이 그런 거 만지지 말라고 해서 안 만지는 애들도 아니고. 인근의 기존 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인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자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문을 연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도 수도권 대단지 주변에선 남의 일입니다. 수도권 쪽으로만 사람이 몰리던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017년부터는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많은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한 건 청년층, 일자리와 교육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고 다음이 경기, 인천 순이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동만 보면 주택 문제를 이유로 서울에선 인구가 빠져나가고 경기와 인천으로는 유입되는 흐름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처음엔 취업 등을 위해 서울로 이주했다가 높은 집값 때문에 경기 등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결혼 정년에 이르는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로 유출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 인구는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는데 자연 환경을 찾아 강원이나 충청 등으로 이주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잦은 비 소식에 30도를 웃돌았던 늦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6도로 평년 이맘때에 맞는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어제 33.4도까지 올랐던 대구는 오늘은 24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9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 26도, 강릉이 24, 광주와 부산은 27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인 모레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